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합병증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신경병증에 걸리면 발 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사해 결국 절단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성기 씨, 꾸준히 약을 먹어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최근에 느닷없이 엄지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상처가 점점 악화해 발가락 조직이 괴사했지만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이 훼손돼 알아차리지 못한 합병증이 원인입니다. 조그만 상처가 쉽게 악화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 괴사가 진행돼도 신경이 죽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발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기본입니다. 특히 큰 통증이 아니더라도 몇 가지 유형의 증상이 나오면 신경병증을 합병증 때문에 생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합병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준비한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합병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합병이라고 하는 게 당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걸리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인식을 좀 많이 해 놓으시면 지금 현재 당뇨로 어떤 현실이 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뇨를 고쳐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하고, 이 합병증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좀 더 도전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당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꼭 구비를 하셔가지고 이 혈당 측정기를 매일매일 측정을 하면 그 숫자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훨씬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병증의 종류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만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어디 같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당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만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눈이 잘 안 보인다. 눈이 나빠서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 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타민C를 열심히 좀 드십시오. 더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이분 변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3달 동안 비타민C 먹어라, 비타민C 먹어라. 그렇게 3달 동안, 한 달에 3-4번씩 만나가지고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달째 되는 때부터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변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4개, 4천밖에 먹지 않습니다. 좀 더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먹은 지 벌써 비타민C 4천을 먹은 지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요. 눈은 자꾸 안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은 제대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타민C 먹는 양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다. 참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봐야 돈만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타민C 6알 먹는 거니까 4알 먹는 거 6알 먹는 거 2알 더 먹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게 싫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PPT 파일에 나오는 사진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눈. 당뇨병을 20년 동안 앓으면 약 30에서 50% 정도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발생한다. 망막에 상이 제대로 잘 맺히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피부, 당뇨병 환자의 30%는 가려움증과 무좀 같은 피부 감염에 시달린다. 간경변 환자의 30-40%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람이다.
소화장애. 당뇨병 환자의 75%가 복통, 변비, 구토, 구역, 설사 등의 소화기 장애를 경험한다. 자, 소화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네, 이렇게 저렇게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소화를 위해서도 비타민C를 먹어야 되고, 당뇨를 위해서도 비타민C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먹어보자 라는데요. 중요한 건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많이의 기준은 스스로 정해보시라라는 거죠. 몇 개가 맞는 숫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소금과 키토산 꼭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당뇨병 환자의 70%는 상하지의 말초신경 부위, 주로 발가락, 손가락에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을 앓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손발 저리고 계시는 분들 당뇨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뇨병성 콩팥증은 콩팥 신장에 문제 일어나시는 분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2에서 40%에서 발생하고 2형 당뇨병 환자의 약 10에서 20%에서 콩팥에 문제가 생긴다. 콩팥 문제 생기면 갈아 끼든가 그다음에 뭐죠? 그렇게 됩니다. 다음 혈관, 뇌중풍, 뇌졸중, 그 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혈관 합병증으로 당뇨병 환자의 6에서 70%가 사망한다. 당뇨 환자의 6, 70%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사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혈관, 이제 빨간 거는 동맥이고 파란 건 정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뇨가 걸리게 되면 결국 혈관 질환이 생긴다라는 게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당 농도가 올라가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당 농도가 올라가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네,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발궤양입니다. 발궤양. 발가락이 썩는다, 발이 썩는다, 발바닥이 썩는다, 거의 썩는다의 개념입니다. 왜 썩을까요? 도대체 우리 살이 썩는 이유가 뭘까요? 썩는다입니다. 그래서 혈관, 썩는다, 발, 썩는다, 우리 몸이 썩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썩는다. 썩는다는 뭐냐 이거죠. 왜 썩느냐 이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비타민C를 먹어라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뇨병 환자의 15%가 발궤양으로 고생을 하며 절단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경험한다. 절단을 해야 된답니다. 다음이 성기능장애입니다. 자율신경실조로 성기능장애가 발생한다. 혈관 문제로 인해서 자율신경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자율신경 조절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가지 호르몬 문제가 생긴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조절이 안 된다. 면역질환, 기타 관련 많은 질환들이 생긴다. 지금부터 한 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 망막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0년 동안 앓으면 30에서 50%가 망막증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0년. 20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죠? 빨리빨리 해결해서 빨리빨리, 좋아지게 해야죠. 그런데요,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고치는 거냐라는 거죠. 누가 고치죠? 당뇨병 약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약 아무리 먹어도 약 숫자만 늘어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인슐린 숫자만 늘어나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됩니까? 병원에서 안 고쳐줘요. 약도 안 고쳐줘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당뇨는 나 스스로 내가 일으킨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일으킨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치는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고친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항반 변성 이런 거 일어난다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항반이라고 있는데요. 요 부위, 네, 우리가 시신경이 모여 있고 막 상이 맺히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아래쪽에 써놨습니다. 항반부에 부종이 일어난다. 항반부에 문제가 일어난다. 시신경이 밀집되어져 있고 초점을 맺는 부위다. 빛을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네,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정상의 눈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항반 변성 외 기타 이제 혈관에 여기 좀 굵은 혈관이 막 생기죠. 네, 이게 왜 굵게 보이느냐라는 건데요. 적혈구가 막혀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포도당, 네, 당뇨에 해당되는 포도당이 떡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적끈적 떡이져 있고 잘 지나가지도 못하고 산소 공급 안 되고 영양분 공급 안 되고 미네랄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염증이 발생하고 혈관에 산소 공급 안 되고 혈관에 문제 일어나니까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 편 보시면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네, 당뇨병성 망막증의 안저소견이다 라고 해서 임상양상 정맥이 확장이 되어진다. 정맥, 그 다음에 소혈관유가 발생한다. 혈관유요. 네, 그 다음에 혈관 주위에 삼출액이 나온다. 출혈도 일어난다. 황반부에 부종이 일어난다. 초자체가 박리되어진다. 망막이 박리되어진다. 망막면의 손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장애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실명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앞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네, 당뇨 때문에 앞에 안 보인다. 어느 정도 안 보이느냐? 좀 약하게 일어났을 때 이런 정도. 자, 위에 정상일 때 요렇게 보이는데, 네, 망막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보면 까맣까맣하게 잘 안 보이죠. 이런 답답한 현상이 일어난다. 네, 어쩌시겠습니까? 네, 심각하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눈 뜨고 네,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나마 살만해요. 네, 이거 말고 더 심각한 게 많다라는 거고요. 네, 실명 관련 질환 건강보험 진료 인원 숫자를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놨는데요. 2014년, 2018년, 2018년도에 만 명당 35.6명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만 명당을 10만 명으로 고치면요. 356명이 망막병증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암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아래가 2018년 사망 원인별 통계인데요. 네, 몇 명이냐면 악성 신생물 154명입니다. 이게 10만 명당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10만 명당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54명인데 네, 눈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죽는 사람 몇 명이냐면 356명이다라는 겁니다. 10만, 여기 만 명당 기준이니까 10만 명 되니까 356명, 즉 2배가 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망막병증이 걸리는 사람이 2배나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네, 암 관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은 당뇨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만만치 않게 당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눈과 관련된 질환이 네,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보다 더 험한 거는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궤양. 당뇨병 환자의 15%가 발궤양으로 고생을 한다. 발이 잘리고 싶지 않으시면은 빨리빨리 당뇨. 네, 지금 현재 내 혈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꼭 한번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 오늘 점심 먹고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한번 찍어봤는데 1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혈당 찍어보면 100 정도 나옵니다. 저는 뭐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제 손가락, 제가 손으로 따가지고 피를 내서 당을 찍어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네, 혈당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환자의 15%가 발궤양, 그리고 절단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발등이, 발가락이, 네, 발이, 네, 유독 왜 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왜 발일까요? 네. 심장에서부터 제일 먼 위치가 발입니다. 네, 발까지 충분하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거죠. 혈액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끝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네. 당뇨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당이 있으면 혈액 공급하기가 어려워질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도 나빠진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망가지는 장기라고 해서요. 지방. 네, 지방 세포가 커지고 염증 물질이 분비되어진다. 그래서 가려워진다, 피부가. 네, 지방에 염증이 또 생긴다. 뾰루지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도 인슐린 저항하고 관련이 또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간, 잉여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축적되면서 지방간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육에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써서 네, 그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에 지방이 또 쌓인다. 그래서 근육도 망가져, 간도 망가져. 네, 지방 세포에서는 염증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뾰루지가 생겨.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당뇨의 심각한 문제점이다라는 거를 네,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요. 네, 상하지의 말초 신경에 손, 발가락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여러분들 중에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발바닥에 전기적인 자극을 주어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는 정말 몹쓸병입니다. 몹쓸병. 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편에 이런 이제 질문을 문진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었네요. 한번 보시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사전 문진표.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 발 또는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다음, 스멀거리는 가려운 이상 감각, 발에 이불이나 옷등이 닿았을 때 과민하게 느낍니까? 또는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같이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네, 다음, 저리거나 무딘 무감각증, 발 또는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화끈거리는 듯한 자결감, 발 또는 다리에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은 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을 해보시고 혈당을 꼭 좀 빨리빨리 찍어보시고 네, 그 당을 고치기 위한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치명타를 날리는 혈관의 문제죠. 자,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요, 혈관이 박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혈관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혈관벽이 네, 힘이 없어진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긴다. 혈관벽이 찢어진다. 혈관벽에 노폐물이 끼어서 달라붙는다. 네, 혈관이 박살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혈관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그 근육의 산소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잘 가지 못하면 혈관이 허물허물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몸이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네, 약을 아무리 먹어본들 당뇨는요, 뭐 이 약을 아무리 먹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혈관에 뭐가 가지를 않아요. 혈관에 뭐가 안 가고 혈액을 통해서 세포에 무엇이 가지를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끝인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 한번 한 개씩 보시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당뇨병. 여기 보이십니까? 네. 혈관벽. 네, 덕지덕지 달라붙는 거.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암보다 무서운 혈관병. 당뇨합병증. 네, 이렇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 핵심은 혈관 붕괴. 이제 나오죠. 혈관이 붕괴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혈관이 붕괴되어지느냐? 산소도 못 가고, 네, 영양 성분도 못 가기 때문에 세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혈관벽 세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가 가렵고, 감각이 없어지고, 감염이 잘 생기고, 병이 한번 생기면 낫지를 않습니다.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죠. 야, 보시죠. 당뇨병성 손관절 당뇨병성 피부병변, 네, 여기 산소 안 가서 그런 거죠. 당뇨병성 수포증, 네, 경화부종, 갈색 반점, 유지방성 괴사생성, 예, 이거, 네, 보이십니까? 여기 전부 모세혈관이 꽉 들어가 있는데 이 모세혈관이 찐득찐득한 당 성분, 여러분 꿀 찐득찐득거리는 거 보시죠? 네, 그런 것처럼 혈관 속에 당 농도가 올라가면 혈관 속이 찐득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찐득거리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지 않겠죠. 특히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지니까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서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네, 몸속에 모세혈관이 퍼져 있는 곳, 특히 눈, 잇몸, 신장, 네, 항문벽, 항문, 네, 이런데, 그 다음에 위장의 관략근, 이런데, 네, 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당뇨가 일어나는 건데요, 사실은. 네, 당뇨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 소화의 문제도 생긴다. 당뇨병 환자의 75%가 복통, 변비, 구토, 구역, 설사 등의 소화기 장애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당뇨가 오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화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당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을 겪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네, 밥을 먹어야, 백미 밥을 먹어야지 현미나 잡곡밥을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쁘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뒤집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화가 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소화가 잘 되어야 당뇨도 해결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현미를 먹는 것보다는 백미를 먹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도 소화를 먼저 좋게 해놓고, 소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백미를 먼저 먹고, 소화가 잘 되어지고 나면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는데 맨날 현미를 먹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거죠. 당뇨병 합병증, 소화불량이다. 네, 그래서 제가 헬스 조선의 당뇨병 환자의 많은 소화불량, 합병증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긴 것인데, 거꾸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당뇨병 환자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럴까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네. 당뇨 환자에서 많은 소화불량은 바로 당뇨의 합병증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는 있지만 거꾸로 보셔야 된다. 소화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화부터 고쳐야 당뇨를 잡을 수가 있다. 2018년 헬스조선에서 기사고요. 네, 밑에 한번 보시면 자율신경 문제로 복통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소화제 먹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을 해라. 당뇨병 환자인 임모 씨는 설사를 자주 하고 없던 복통이 생기고 대장암을 의심해서 내시경도 했는데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말을 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가 안 돼서 당뇨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화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소화불량, 복통, 위, 식도, 역류, 설사,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당뇨병성 위장장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최대 35%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 이렇습니다. 자, 뭐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소화를 먼저 잘 되게 해놓고 당뇨를 해결을 봐야 된다. 순서가 당뇨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자율신경 이상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반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화가 안 되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에 문제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기면 장누수가 일어나고, 장누수가 일어나면 혈관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면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혈당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당이 자꾸자꾸 없어야 되는데 당이 빨리빨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소화는 더 안 되게 되어진다. 네, 소화가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네, 자율신경 장애가 일어나 있는 겁니다. 이미. 네,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이 원인인 것은 뭐 사실이지만은 결국 소화가 안 됐던 것은 주로 보면은 원인이 네, 위산의 부족이었다. 결국은 소금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적어 놓은 건 뭐냐면은 위장이 소화를 하려면 네, 위산 분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효소 분비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잡곡밥 대신 죽을 먹어라. 네, 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피부 관련 질환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런 네, 심각한 피부 문제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당뇨 합병증. 네, 이런 사진들 많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PPT를 한번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 그래서 소화불량, 네, 소화불량, 현미보다 백미를 먼저 먹고 우선 소화를 잘 되게 한 후에 소화기 질환을 해결을 보고 네, 장을 좋고 튼튼하게 만든 뒤에 당뇨를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순서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증, 네, 신장에 문제가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콩팥, 당뇨병성 콩팥증은 네, 일반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발생한다. 그래서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게 정상의 신장인데요. 당뇨를 가지게 되면 여기 보면 하얀 게 뭔가 혈관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죠. 네. 그래서 당분도 빠져나오고 프로테인도 빠져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네. 당분, 단백질 이런 게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혈관이 굉장히 가늘은 그런 이제 미세한 혈관으로 되어져 있는데 혈관이 망가져 버리죠. 또 혈관이 뭐 염증이 일어나 버린다든지 구멍이 생겨 버린다든지 기타 등등 이 혈관이 또 하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당뇨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거고요. 네, 이것도 한번 봐 보시면 네. 자, 당뇨합병증. 네,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신장 역시 같은 작은 모세 혈관의 실타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 터지면 제 기능을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고 그 다음에 투석 또는 이식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 네, 단백질이 줄줄 샌다, 혈당이 줄줄 샌다, 기타 등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증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기능장애가 일어난다. 자율신경실조로 성기능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혈액순환장애로, 그 다음에 혈관의 문제로, 네, 그 다음에 신경의 문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당뇨병성 성장애, 당뇨병 환자 120명을 관찰한 결과 성 관련 장애가 27% 정도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당뇨에 관한 기본적인 네, 원리나 메커니즘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소변에 당분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소변에 당분이 왜 나오냐면 내가 당분이 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건가요?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네. 당뇨병은 그 죄송합니다. 자체로도 힘들지만 죄송합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 어떤 거죠? 밥,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빵 이런 거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걸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이거 끊으면 됩니다. 당뇨를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 탄수화물 끊어버리면 됩니다.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버틸 수만 있으면 탄수화물 끊어버리면 그냥 해결됩니다. 탄수화물 안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요? 네, 소변에 당이 나오는데 소변에 당이 나오는 이유는 내 입으로 탄수화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먹고 사나요? 또 이렇게 누가 물어요. 먹을 거 없나요? 먹을 게 없어요? 네, 지방, 단백질, 네,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채 많이 먹으면 됩니다. 야채 먹으면 배가 불러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해결을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고 근육 키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쉬운 건데 네. 왜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려울까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내가 내 몸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내 식습관과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당뇨병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약 먹으면 고쳐지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자, 췌장이라고 하죠. 이 췌장에 이런 베타 세포라는 거 하고요. 알파 세포라고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자섬. 섬이라고 아일랜드 섬이요. 네. 이자섬에 베타 세포가 있고요.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입속에 있는 침하고 만나서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어져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내려와서 십이지장에서 말타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들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지는데 그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되어져 혈관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혈관 속에서 다시 세포로 이 포도당이 전달되어지고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베타 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져 나와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는 곳이 이 베타 세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밥을 먹기 전에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는 또 필요하잖아요. 내가 운동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밥을 먹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도 혈관에 혈당 농도를 유지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나서 3시간 정도 후에 혈당을 쟀더니 100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밥 먹은 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 왜 혈당이 100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내 간이나 나의 근육 속에 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분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은 당을 다시 이 알파 세포라고 하는 데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또 시킵니다. 아까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또 분비를 시켜서 나의 근육이나 간에 저장해 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를 시켜서 포도당으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저혈당이 되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몸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하고 베타 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인슐린이라는 놈하고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잘 분비되어지고 잘 쓰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알파 세포가 내 혈당 농도를 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얘가 뭐 과하게 분비가 되어진다든지 또는 너무 분비가 안 되어진다든지, 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진다든지 또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든지, 이 두 가지의 문제로 당뇨가 만들어진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슐린만 문제가 있어서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타 세포에서 글루카곤도 잘 분비되어져야 되고 적당량이 조절이 잘 되어져야 나의 혈액 속에 당 농도 조절이 잘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인슐린 때문에 당뇨가 걸렸다라고 도그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사, 약사, 건강과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 때문에 당뇨가 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베타 세포 때문에도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을 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GLP-1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GLP-1 효소입니다. 효소. GLP-1. 네, 글루카곤 이겁니다. 여기서 분비되어지는 글루카곤 라이크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GLP-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잘 분비되어져 나와야 베타 세포와 알파 세포가 이 분비되어지는 효소를 잘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GLP-1이라고 하는 그 효소는 우리의 장에서 분비가 되어집니다. 장.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장을 좋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이섬유질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이섬유질,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이다라는 것이고, 이 식이섬유질하고 우리의 그 간에서 분비되어져서 내려오는 그 담즙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담즙산이 직장까지, 항문 바로 위에 직장까지 내려가야 GLP-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잘 분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즙산이 잘 내려가도록 하려면 식이섬유질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식이섬유질을 먹으면 담즙산을 붙잡고 직장까지 내려가고요. 또 식이섬유질이 나의 장에 자극을 주어서 GLP-1이라고 하는 효소를 잘 분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병원에서까지, 현장에서까지 지금 이런 것까지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 약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이섬유질을 열심히 먹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키토산 열심히 드시어서 당뇨를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네, 이 식이섬유질 섭취를 많이 해서 네,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두 가지의 네, 시소죠. 하나가 기량작용을 해서 하나가 나오면 하나가 덜 나오고 하나가 잘 나오면 하나가 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먼저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밥 먹고 있을 때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밥을 먹지 않고 있을 때가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공복 시간이 훨씬 더 많다. 밥 먹는 시간 1시간, 2시간 밖에 없습니다. 세끼 먹어봐야 6시간 밖에 안 되는데 6시간 이외에는 네,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을 갖다 쓰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자, 글루카곤. 아까 알파 세포에서 분비하는 네, 그런 내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효소이다라는 거죠. 밥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분비되어진다. 혈당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혈액 중에 혈당을 조절을 해준다. 그래서 100 정도 항상 유지를 시켜주도록 해주는 것이 글루카곤이다.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계속 혈당을 만들어낸다.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혈당을 정상화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인슐린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굶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24시간 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를 잘 해야 된다. 이게 잘 되어지고 있으면 이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인슐린 쪽에 인슐린 저항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식후 혈당 정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면 그러냐라는 건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지게 되면 글루카곤 분비도 막 되어지고 그래서 글루카곤 폭주라고 그럽니다. 글루카곤 폭주. 네. 췌장에서 글루카곤을 막 엄청 만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가 자꾸 나오니까 내 몸에 있는 혈당을 자꾸 분비시켜 내 버리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이쪽도 인슐린마저도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인슐린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 혈중에 당분이 자꾸 올라가고 당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인슐린이 자꾸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카곤도 자꾸 분비돼. 인슐린도 자꾸 분비돼. 이렇게 되면은 혈중의 당 농도가 네, 감당을 할 수 없이 네,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약으로 해결을 본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후 혈당은 글루카곤과 관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식중, 네, 식사를 하고 나서 식품을 섭취를 하고 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되어지고 혈당이 다시 감소되어지는데 이게 감소되어져야 되는데 감소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쪽도 분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혈당 정상화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네, 약을 먹어도 분비가 안 되어 정상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로축이 식사 시간 시작 이후 이선입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60분, 120분, 180분, 240분.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되어지죠. 자, 포도당. 밥을 시작해서 먹으면 포도당이 약 한 80, 90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있다가 쭉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한 30분, 15분 정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쭉 올라가다가 1시간 정도 되니까 꼭대기를 찍습니다. 한 130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네. 그런데 1시간 정도 되면,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이렇게 쭉 130까지 올라가면 인슐린 농도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올라가서 포도당 농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인슐린 농도도 이렇게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되죠. 40 정도까지 오고 얘는 90 정도까지 다시 오죠. 포도당은. 그런데
글루카곤도 식사 전에는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다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네, 보세요. 글루카곤은 식사 전에는 13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글루카곤 농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네, 글루카곤이 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다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면 네, 인슐린이 꼭대기 찍을 때쯤이면 글루카곤 농도는 밑으로 내려와 버린다라는 거죠. 네, 식사하기 전에 인슐린이 나오기 전에는 글루카곤 농도가 높다가 네, 인슐린이 분비되어지기 시작 꼭대기 찍으면 글루카곤이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간다. 이게 인슐린이 올라갔다 글루카곤이 내려갔다. 글루카곤이 내려가면 인슐린이 올라가고 이게 서로 기량작용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당뇨가 오기 시작하면 이놈의 글루카곤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내려가면은 내 몸에 있는 포도당도 갖다 쓰기 때문에 꺼내오기 때문에 결국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쭉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된다. 결국 글루카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식이섬유질을 먹어보면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여보면 포도당이 떨어집니다. 포도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은 이 글루카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이섬유질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포도당을 없애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그래서 이 앞전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충분하게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된다.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지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 분비 조절이 잘 되어진다. 소화도 잘 되어진다. 소화가 잘 되어져야 장에 문제가 안 생기고 당뇨 문제도 덜 생긴다. 결국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져야 산소 공급이 잘 되어져야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진다. 산소를 잘 공급을 시키는 게 누구냐면 비타민 C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면 소화도 잘 되지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분비 조절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당뇨도 어느 정도 제어를 잘하는 몸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엔젤 등급을 하신 김님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네,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 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시고요.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